네,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오늘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희가 의미 있는 얘기들을 대표님한테 많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정의기억연대 어떤 활동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1990년 11월 16일에 37개 그 당시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발족을 했어요. 네. 오로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2018년에는 정의기억재단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와 함께 통합을 해서 재단법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출범을 했습니다. 거의 34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이사회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재단법인 중에 최대 이사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소통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이 운동이 전 시민사회의 전 분야가 함께 해결해서 이루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그렇게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같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역시 피해자들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출범을 할 때만 해도 피해자들이 아직 내가 피해자다라고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없었고 다들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억으로만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억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이라는 할머니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그렇죠? 하셨죠, 왜 일본 정부가 부정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피해자들의 신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피해자로 신고를 하셨던 분들의 삶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모두 대부분 위안부 피해 후유증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 복지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전국의 피해자들을 방문하고 대부분 그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홀로 사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렇죠. 가정을 꾸리신 분이 많지가 않으셨군요.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아하, 거의.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족으로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것을 저희들이 가족처럼 돌봐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사람들이 없어요. 가족들이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또 1992년 1월 8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12시가 되면 수요시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 그 근처에 일본 대사관 근처에 직장인들은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수요시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 문제는 남북의 피해자들이 함께 연대하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 북한에도 그렇죠. 우리 민족이 함께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남쪽에 지금 약 240명의 피해자가 신고했다면 북에도 219명의 피해자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남북 피해자 운동 또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코리아만 입었던 피해가 아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 여성들이 함께 겪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아시아 피해자들의 연대 회의를 저희가 만들어서 1992년부터 매년 또 혹은 경년마다 아시아 연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고요. 이 문제를 계속 일본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로 전쟁 시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92년부터는 유엔에 피해자와 저희가 함께 가서 증언을 하기도 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결의를 채택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은 지금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유엔을 가고 있고요. 그래도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자 저희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연합,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피해자들이 우리나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세계 여러 나라 의회 결의를 채택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세계를 안 간 곳이 없어요. 성공을 했고요. 이루어졌고요. 또 이 문제는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 교육이라든가 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건립해서 직접 모금을 해서 9년 동안 모금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콩고나 우간다나 이라크나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서 저희가 나비 기금이라는 것을 발족시켰고 네. 그 나비 기금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계속하고 계세요? 네, 콩고와 우간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베트남의 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도 네. 한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죄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역시 그 여성들에게 매월 50불씩 피해자 개인들에게 나비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굉장히 진행을 많은 하고 활동을, 있습니다. 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장학금도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할머니들 이름으로 비록 할머니들 돌아가셨지만 네. 할머니들 이름으로 김학순 장학금, 이순덕 장학금 그렇게 장학금을 설립을 해서 네. 그 장학금을 청소년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또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학원비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미래 세대들을 양성하는 활동들 그것은 한국의 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일본의 시민사회가 민주사회가 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청소년들에게도 위안부 문제를 알게 하는 그래서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을 와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수요시를 만나고 네, 체험 활동을 하는 그런 또 지원 활동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역사의 현장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활동까지 하고 계신데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그 시기가 궁금하고 20대 때부터 제가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기나 이유가 조금 있었을지도 좀 듣고 싶네요. 제가 대표님. 1992년 1월부터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간사로 들어갔어요. 그때 20대 꽃다운 청춘이었답니다. 우리 1월 28일에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네. 세계가 여성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로 주목했던 그분이 늘 했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으로 집을 방문을 해서 할머니 저희가 신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우리랑 함께 하지 않겠어요라고 할머니 방문을 노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그걸 기억하면서 늘 그때 우리 윤미향 간사 그 당시에 간사는 팔팔한 청춘이었고 저는 아줌마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우리 윤미향 간사는 대표가 되어서 나하고 함께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꼬꼬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참 많이 제가 받는데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80년대 그 당시 대학을 다녔고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배우게 됐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감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에 대한 죄책감이라 그럴까요? 네. 2차, 3차 가해를 계속해왔던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저렇게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인식으로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계기를 물어본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내 책임이고 내 의무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마음이 울컥했는데 김복동 할머니와 인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복동 네. 할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좀 생존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지금 겨우 22분이 생존해 계세요. 아까 제가 북에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많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북에 219명 중에 지금 생존자는 아무도 없고요. 안 계세요? 네, 이렇게 남쪽에 22분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도 다 90세가 넘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시죠, 네, 지금?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소원이란 게 굉장히 단순해요. 네. 내가 살아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고 싶고 그리고 이건 당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범죄 국가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죄자로부터 사죄도 받고 배상도 받고 싶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그런 단순한 소망을 갖고 계신데 그걸 살아 있을 때 받고 싶은 거. 그렇죠. 네,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마음이 또 아픈데 22분 정도 생존을 하고 계신 상태고 그분들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쓰고 계시고 지금 전 세계 안 돌아다니신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봤습니다. 미국 워싱턴 네. 포스티지에 일본 정부 사죄해야 된다라는 광고가 실리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대표님.
네, 사실은 그 광고를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했어요. 3.1운동이 우리 민족이 그 일본의 노예 생활이 되기를 거부한다라는 네. 어떤 또 식민지를 거부한다라는 그 뜻을 만세소리로 강토를 채웠잖아요. 우리 3.1운동 역시 남북 여성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 공동 성명 내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을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의 목소리는 세계가 함께 들어야 되고 또 세계가 함께 일본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되는 노출의 파급력이 네, 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인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건 유엔에서도 이미 이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를 실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한국 노총 산하의 그 전국 산업금융노동조합 지부들이 네. 모금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광고를 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에 더하여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그 활동들을 우리가 올해 또 세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주춧돌을 만든 셈입니다. 네, 상당한 성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기분이 좋고요. 저희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은데 일단 일본 측의 좀 태도와 반응은 어떤지를 좀 간략하게 봐주시면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죠. 네, 여전히 강제 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적 책임이 없다. 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그런 문제가 어처구니 지금 없는 또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게 좀 보완할 수 있는 향후 활동 계획 어떠세요, 대표님? 올 한 해 저희가 역시 이 문제를 좀 세계 국제사회와 함께 가려고 하고요. 6월 19일에는 유엔이 정한 전시 성폭력 철폐의 날이에요. 그날 우간다, 콩고, 코소보 등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위안부 문제를 역사 교육을 통해서 또 해결하고 기억하게 하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역사 교사들을 초청해서 교사 워크숍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8월 14일이 1400차 수요시입니다. 저희가 수요시를 일부러 직장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12시에 하고 있어요. 그날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도 점심을 먹지 않고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시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그렇게 막 무서운 시위가 아니고 노랑나비가 펄럭거리고 노래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역시 또 우리의 운동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8월 달 8월 달에 지금 1,400회 1400차. 400차. 그때 네. 저희도 거기 좀 달려나가서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